안녕하세요. 빛땅교회 박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 사랑의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돈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에릭 프롬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없지만 매력은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매력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기회가 있기에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에서 사랑의 시작은 마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혼자 고독함이 깊을수록 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상품인 이성을 만났을 때 더욱 사랑에 미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친절과 선을 행하는 사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뇌물을 주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곧 돈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물론 재물, 돈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면 돈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고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계산하여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되면 결국 마조키즘과 사디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학증과 피학증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디즘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마조키즘은 고통을 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을 지칭합니다. 성도착의 일종입니다. 남자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여자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쓰는 돈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폭력을 가한 후에 남자는 여자에게 값비싼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도 잘 헤어지지 못합니다. 폭력을 가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한쪽이 주기만 하면 상대는 부담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는 폭력을 당함으로 속이 편해집니다. 아니면 폭력 대신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계산적인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돈을 주면 한쪽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을 만나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면 남자는 돈이 없어야 하고 여자는 추녀가 되어 사랑을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녀와 야수도 순수한 사랑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야수가 돈이 많고 힘이 강하고 매력적으로 생긴 야수이기 때문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미녀와 야수는 야수가 너무 매력적으로 멋있는 외모와 자본주의에 물든 야수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원작 그림입니다. 원작에서는 멧돼지로 그렸습니다. 정말 외모가 매력이 없는 짐승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벨과 야수가 사랑을 하게 되므로 순수한 사랑을 소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여자 주인공 벨은 아버지에게 장미 한 송이를 원합니다. 자신의 언니들은 자신의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 명품과 보석, 곧 돈으로 치장합니다. 하지만 벨은 장미 한 송이를 원합니다. 이는 벨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은 지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매력도 돈이 되어야 매력을 느낍니다. 의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매력이 아닌 지적인 매력이 아닌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돈의 매력으로 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보게 된다면 공동체를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막스가 말하는 소외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상품에서 소외되어 자신이 존재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 없이 살지 못하는 사회에서 상품의 종이 되게 됩니다. 곧 돈의 종이 됩니다. 소외된 사람은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소모품처럼 폐기됩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기계의 부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공동체는 모두가 사용당하는 객체가 아닌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둡니다. 소모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이며 주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비적인 사람이 아닌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사용하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에 숙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하고 소비당하는 것은 생산기술, 곧 사랑의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입을 간단한 옷도 만들 수 있고 음식을 사 먹고 소비하는 것보다 직접 요리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익혀 사랑의 장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기술은 소비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기에 자본주의에 물들었기에 배려하고 존중할수록 사랑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마조키즘, 사디즘으로 가야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자신의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절하고 배려할수록 이용하려고 합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친절은 나만 주체가 아닌 당신도 주체이기에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산되어진 존중과 배려가 아닙니다. 주체가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주체를 거부합니다. 주체가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이기에 자유가 있기에 존중받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에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견을 키우고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완견은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기에 결혼하기보다 애완견을 키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고 애완견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알면 알수록 헤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이 약점이 되어 이용하게 됩니다. 상대를 수동적인 객체로 만들어 이용합니다. 곧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수록 떠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자유, 존중, 배려, 책임,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주체로 대해야 합니다.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도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곧 자신이 직접 만든 생산한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자본주의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하는 사회 속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수동적이며 소비하는 객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행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외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불안합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도는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는 소비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주체라는 한상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놓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사용해서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주체고 내가 객체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체라는 한상만 있고 객체입니다.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교육에 있어서도 사교육으로 돈을 많이 소비해야 성공한 사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교육에 소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주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없어 사랑할 수 없고 돈이 없어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없습니다. 그냥 애완견 한 마리 키우는 게 부담되지 않고 편합니다. 자본주의와 거리두기는 대량 생산과의 싸움입니다. 기술을 훈련하고 장인의 작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사랑은 대량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이 아닌 기술이 필요합니다.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대를 주체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에 돈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수동적이며 객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가는 길에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길인지 소비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군중이 많은 쪽은 피해야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돈이 시키는 대로 객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디즘과 마조키즘에 빠져 사랑에 늘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주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의 기술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이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 장인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빛담교회는 빛을 담은 온기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대중문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